챕터 9단원 통계적 추정 수업을 시작할게. 통계적 추정에서는 이제 목표가 있는데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목표가 되겠다. 모평균은 다른 말로 전체 평균.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치? 사람 수가 너무 많을 때. 그럴 때는 무작위로 몇 명을 골라가지고 어떤 평균을 얻을 수가 있지. 근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 평균을 짐작하겠다. 그게 목표라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집단을 구분하는데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어. 첫 번째가 모집단, 두 번째는 표본 집단, 세 번째는 표본 평균들. 좀 단어가 뻑뻑하지?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 개똥이네 집. 개똥이네 학교. 지금 이 개똥이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를 잘 주의 깊게 들으면은 이 좀 빡빡한 단어들이 있는 것들이 좀 쉽게 누그러질 수가 있을 거야. 잘 들어봐. 개똥이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수학 시험을. 근데 오늘따라 왠지 문제가 잘 풀려. 그래서 답을 맞춰봤더니 점수도 올라간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 시험 볼 과목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궁금한 거야. 내가 우리 반에서는 몇 등 정도 했을까? 우리 반 평균은 몇 점 정도 될까? 와, 막 이렇게요. 그래서 그 짧은 쉬는 시간 동안에 얘가 참지를 못하고 자기네 반 학생이 30명이거든? 자기네 반 30명 학생들의 점수를 다 물어보고 다니는 거야. 근데 평소에 이렇게 친화력이 좋았던지 친구들이 다 점수를 알려줬어. 그래서 개똥이가 이제 파악을 했죠. 자기네 반 평균을. 그제? 근데 이제 개똥이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제 더 나가는 거지. 궁금한 거야. 내가 전체에서는 몇 등 정도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개똥이네 반이 1반부터 10반까지가 있거든? 개똥이네 학교가. 개똥이가 1반이야, 30명. 근데 1반부터 10반까지니까 전체 총 학생 수는 300명인 상태잖아. 그러니까 우리 반 30명 중에서는 내가 몇 등 정도다. 우리 반 30명의 평균은 몇 점이다. 이거는 파악을 했는데 그 짧은 쉬는 시간 동안에 300명의 모든 평균 300명의 점수를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개똥이의 궁금증,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똥이는 뭐가 궁금해? 전체 평균이 궁금한 거야. 전체 평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수학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좀 올랐어. 근데 전체 평균도 그만큼 올라간 건지 아니면 전체 평균은 과거와 비슷한데 나만 점수가 올라간 건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개똥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전체 평균이야. 바로 그걸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먼저 3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이면은 이 개똥이 이야기에서는 300명이 해당이 돼. 300명. 전체 인원. 그럼 표본 집단이면, 표본이라는 것은 이제 샘플을 고른 거를 표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개똥이 입장에서는 300명의 점수를 다 조사는 못했어. 근데 실제로 자기가 직접 조사한 거는 같은 반 학생 30명의 점수는 직접 조사를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는 30명이 표본 집단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용어들을 좀 정리할게. 자, 집단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집단, 표본집단, 표본평균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정규분포를 배웠을 때 말이다.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중요도가 훨씬 크다는 거 배웠지. 그러니까 평균 점수보다 몇 점을 더 잘했느냐, 그거보다는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을 더 잘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각 집단의 평균도 필요하지만 표준 편차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 전체 모든 학생 수의 평균, 이름을 모평균이라고 해.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m 아니면은 x의 기대값이란 뜻으로 ex, 이 두 개를 사용하게 돼. 그럼 모 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시그마,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배울 때 별 생각 없이 사용했던 n, 시그마, 평균 표준 편차는 바로 모평균, 모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거였다. 근데 개똥이 반 30명의 점수를 구했다. 직접 어떤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그제? 뭐 정석책에는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이런 걸 막 나누고 그러는데 수능 시험 범위, 교과서 상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몇 명을 골랐어. 근데 그거에 평균을 구했다면은 표본 평균이라고 해. 30명의 평균. 그래서 기호로는 X바라고 표시한다.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 그러면은 역시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그냥 모 표준 편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왜 그러냐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표본의 표준 편차와 모 표준 편차는 똑같은 거다, 그렇게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집단이 표본 평균들이야.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해볼게. 개똥이가 전체 평균이 궁금하단 말이야. 전체 평균. 그럼 쉬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전체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접속을 해서 막 평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뭐 톡?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SNS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수학적인 장치가 있단 말이야. 뭘까? 어떻게 하면 300명의 전체 평균을 직접 300명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뭐냐면 1반부터 10반까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마지막으로 10반의 평균까지. 그러니까 개똥이가 평소에 친화력이 좋다 그랬지. 그러니까 각 반에 한 명씩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해.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야, 나를 대신해서 네가 니네 반 평균만 얼른 구해봐. 개똥이도 자기 반 30명 점수 조사했잖아,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한 명씩, 너는 니네 반, 너는 니네 반 점수 조사해서 평균만 알려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평균 점수가 몇 개가 모이겠어? 표본 평균이 1반의 표본 평균은 2반 표본 평균, 3반의 표본 평균부터 10반의 표본 평균까지. 지금 같은 사건에서는 10개라고 해보자. 10개라고 해보자. 몇 개냐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럼 이 평균들만 가지고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1반부터 10반까지가 우열반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고르게, 이렇게 성적이 고르게끔 섞어놓은 거라면 1반의 평균이 한 71점이라고 했을 때
2반의 평균은 69점, 3반은 70.5,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70점 언저리에 분포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 그제? 큰 차이는 안 날 거야. 그러면은 이 평균 점수들만 가지고서 평균을 구해버리면 전체 평균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표본 평균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을 구한다. 그런 뜻으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해. 표본 평균은 X바였지? 근데 그거를 또 평균을 낸다 했으니까 이 X바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럼 이 평균 점수들만 가지고서 표준 편차를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 평균 점수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평균 점수에 몰려 있겠지? 그냥 전체 점수들이라면 100점 맞은 애도 몇 명 있을 거고 되게 못 본 애들도 몇 명 있을 텐데 평균 점수들만 모으면 평균 점수에 몰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지겠죠. 어쨌든 그래서 구해놓은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해. 그래서 X바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게 되겠다. 그래서 집단이 3개가 있어. 모집단, 표본 집단, 표본 평균들. 거기에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전체 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이론을 배우게 될 거다. 그 얘기야. 자, 그 전에 이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 뭐냐면, 그럼 이 2x바하고 x바의 표준 편차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의 성질은 무엇이냐? 그건데, 자, 첫 번째. x바의 평균은 그냥 전체 평균이랑 똑같아. 암기하면 돼. 두 번째, x바의 표준 편차는 전체 표준 편차보다 작아. 평균에 몰려 있으니까. 근데 얼만큼 작아지느냐? 그거를 수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으로 작아지더라. 그런 관계를 학자들이 얻어냈습니다. 여기서 n이라는 것은 표본의 크기를 뜻한다. 그러니까 여기 개똥이가 300명의 점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네 반 30명을 표본으로 해서 직접 조사를 했잖아. 그러면 개똥이 입장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30이었던 거지. 그지? 표본의 크기.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와 같은 거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럼 아까 선생님이 대충 하고 넘어갔던 게 있어. 아니,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시험 점수에 대한 분포표를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로 한번 만든다고 해볼까? 뭐, 한 가운데가 평균이라 그러자. 그럼 300명의 점수를 전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래프로 만들면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지. 실제로 시험 점수와 학생 수를 입력한다는 건 이산 변수이긴 한데 그 횟수,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학생의 그 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대충 정규 분포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어. 그럼 이 30명의 점수를 가지고서도 어떤 정규 분포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단 전체 평균은 M. 근데 개똥인의 반 30명의 평균은 꼭 M은 아닐 거다. 그래서 그거를 X바의 원이라고 하자. 똑같은 건 아니니까. 전체 평균하고 개똥인의 반 일반의 평균은 가까울 수는 있지만 일치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표준 편차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러거든. 표준 편차. 표준 편차의 의미는 평균에서 얼만큼씩 떨어져 있는가 그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각각의 평균, 전체 집단이면 N, 표본 집단이면 그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개똥인의 반에서 1등을 하는 A라면 그 학생의 점수라면 전교에서 1등을 한 학생의 점수랑 비슷할 거고, 개똥인의 반에서 꼴등을 한 학생의 점수는 전체 300명 중에서 꼴등을 한 학생의 점수랑 비슷하겠지? 상위 20%, 개똥인의 반에서. 그러면은 전체에서 상위 20%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명을 대상으로 이루는 정규 분포이든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분포이든 간에 분포는 비슷하다. 그 얘기는 표준 편차를 같은 거로 계산을 해도 되겠다.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돼. 이것보다 더 자세히 증명하는 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자, 전체 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300명의 평균을 뜻하죠. M, 2의 X 이렇게.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 그냥 시그마라고 해. 표본 집단의 평균, 표본 평균, 개똥인의 반 학생들의 평균, 표본 표준 편차, 개똥인의 반의 표준 편차. 그때 모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는 같은 걸로 쳐버리면 돼.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1반의 평균에서부터 10반의 평균까지 평균 점수들만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거야. 그럼 이거는 X바의 기대값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모평균과 같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 평균 점수들만 모아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했다는 건데 모표준 편차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평균 점수들은 전체 평균에 다들 몰려 있을 거 아니야. 그제? 표준 편차가 작아져. 근데 그게 얼만큼으로 작아지냐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 평균을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으로 작아진다. 이 n은 표본의 크기. 개똥인의 반으로 치면은 30명을 뜻한다. 이런 내용이야. 좀 정리는 되겠어?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얘네들의 관계있지? 이거를 직접 실험하는 장면을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업 자료 두 번째 페이지 봅시다. 거기 이제 어떤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 이걸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X바의 평균은 그냥 X의 평균이랑 같다는 거.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랑 같다. 이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 자, 그럼 먼저 0, 2, 4, 6 숫자가 하나씩 적힌 공이 있다. 복원 추출로 두 개를 뽑았을 때 그 두 수의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시오. 그러니까 두 수를 평균 낼 거야. 그 수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봅시다. 그런 얘기다. 자, 그럼 그냥 0, 2, 4, 6을 가지고서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 붙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모평균 m을 구한다는 거는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을 4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래서 전체 평균은 4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럼 이제 분산 붙어서 구해볼까? 분산을 구할 때는 0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이거를 4로 나눈 다음에 전체 평균
4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 그래서 4하고 16하고 36 4분의 56에서 4분의 56이 맞나? 50에 56 맞네. 4하고 16하고 36 그러면은 56.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전체 평균이 3이었구나. 요거를 잘못 구했네. 쏘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의 제곱을 빼니까 4분의 36을 빼서 5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그래서 분산이 오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5가 됨. 먼저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어. 그래서 전체 평균은 3이고 전체 표준 편차는 루트 5가 되는 상황이다. 그걸 먼저 파악을 했고, 그러면 복원 추출로 2개씩 뽑는다. 자, 이거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 (0, 2, 4, 6) 0, 2, 4, 6 복원 추출이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걸 2번 뽑을 수도 있게 돼. 0하고 0을 뽑고 2하고 2를 뽑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둘의 평균 x 바드를 조사해 보자. 0하고 0을 더해서 2로 나누면 0. 0하고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 그러니까 0과 2의 평균이 1이다. 그런 얘기야. 0과 4의 평균, 0과 6의 평균 이렇게. 그러면은 1, 2, 3, 4, 2, 3, 4, 5, 3, 4, 5, 6 이렇게 노랗게 생긴 숫자들 조사가 되죠. 그럼 이 x 바드를 가지고서 이제 확률 분포를 만들어 보면은 0, 1, 2, 3, 4, 5, 6 이렇게요. 자, 그럼 확률 분포니까 여기다가 확률을 적도록 하자. 전체 경우의 수가 16가지인 거야. 그 중에서 0이 나올 경우에는 한 가지니까 확률을 16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돼. 1이 나오는 건 2가지니까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럼 4가 나오는 경우는 3가지. 5는 2가지, 6은 1가지. 그래서 전체 합은 1. 자, 확률 분포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근데 이 확률 분포의 내용이 X바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0 곱하기 16분의 1, 1 곱하기 16분의 2, 2 곱하기 16분의 3, 3 곱하기 16분의 4, 4 곱하기 16분의 3, 5 곱하기 16분의 2, 6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X바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 표 자체가 X바에 대한 표잖아. 그지? 그럼 계산을 해볼까? 2, 6, 12, 12, 16 더하면은 20, 32하고 16 그래서 48이 되겠어. 그래서 X바의 평균은 3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을 또 구해봅시다. X바의 분산. 그러면 X바를 제곱한 평균에서
x바의 평균, 이거의 전체 제곱을 뺀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0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1, 1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2 이런 식으로 말이야. 2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3, 3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4, 4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3, 5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2, 6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x바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고,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니까 3의 제곱을 뺀다.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거든. 계산해 보자. 그 다음에는 2, 12, 36, 48, 50, 36. 24하고니까 60, 108, 거기에 86, 194가 되겠어. 16분의 194에서 9를 뺀다. 그럼 9하고 16을 곱하면 144가 되니까 144. 16분의 50이 돼. 그치? 그러면은 2로 약분하면은 8, 25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8분의 25. 그럼 분산이 이렇게 계산됐으니까 표준편차, x바의 표준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취해서 루트 8분의 2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럼 지금은 이제 두 개씩 뽑아가지고 표본을 조사한 건데, 여기 평균, 전체 평균은 x바의 평균이랑 같다는 사실 확인이 되죠. 그리고 전체 표준 편차가 루트 5였거든. 근데 지금은 두 개씩을 뽑았으니까 루트 2분의 루트 5,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0이 되겠다. 그럼 2분의 루트 10하고 루트 8분의 25는 어떤 관계냐? 루트 8분의 25면은 2루트 2분의 5가 되는 건데,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은 4분의 5 루트 2가 되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면은 뭐가 이상하다. 정신없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숫자 계산을 했다. 저기 4의 제곱 보이니? 4의 제곱 3, 5의 제곱 2, 6의 제곱 1. 맞는데? 그러면 다시 계산해보면 2하고 12, 36, 48, 50, 36 더하면은 14하고니까 여기 계산을 잘못했네. 여기가 50이고 98에 86, 그러니까 184가 되겠어. 16분의 184에서 16분의 144, 그러니까 16분의 40이 되니까 4로 약분하면은 4분의 10, 2로 약분하면은 2분의 5. 자, 분산이 저렇게 나오니까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2분의 5. 자, 이렇게 된다. 숫자가 너무 복잡했어. 미안. 자, 그럼 이제 확인할 거는 이거야. 자, 전체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 둘 다 3으로 계산이 된다. 똑같지? 자, 그다음에 표준 편차. 전체 표준 편차가 루트 5로 나왔어. 근데 지금은 두 개씩을 뽑아.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2이니까 루트 2로 나누면 되는데 어때? 루트 2분의 5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도 전에 수능 문제에서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직접 정리하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계산은 꼭 해보는 게 좋겠고, 결과는 반드시 암기해라. 전체 평균은 x바의 평균과 항상 일치한다. x바의 표준 편차는 전체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일치한다.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자료 2번째 페이지 아직 보고 있지? 넘기기 전에 하나 더 좀 확실하게 하나 더 공부하고 넘어갈 게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제목이 표준화. 표준화. 표준화라는 것은 Z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때 핵심이 되는 내용은 평균보다 표준 편차 몇 배인가, 그 값을 구해놓으면 그게 바로 Z가 돼.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표에서 확률을 소수 넷째 자리까지 아주 정교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방금 뭘 배웠냐면은 x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그 평균이 x의 기대값, 즉 m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된다. 근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x바들, 그러니까 x도 x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시험 점수들을 가지고서 평균을 내면은 표준 편차를 내면 이렇게 되는데,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서 평균을 구하면 x바의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데, 그때 x바의 평균은 m이랑 똑같은 거고 x바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다. 이걸 배웠단 말이지. 그럼 표준화를 하는 것도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x를 표준화하겠다. 그럼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z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표준화가 되는 거야. x바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x바에서 x바의 평균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은 거야. 변수가 뭘로 나오든지 간에 그 변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 근데 우리가 방금 공부한 거에 따르면 x바의 평균은 그냥 m이랑 똑같이 써도 된다는 거야. 단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 차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배울 적에는 표준화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x를 표준화할 때는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다. x바를 표준화할 때는 m을 빼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x를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지, x바를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나누는 값이 달라지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배운 거야. 첫 번째는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m,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려면은 xbar을 표준화할 때는 m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어야 되는 거다. 이거 두 가지를 배운 거야. 드디어 이걸 통해서 추정을 해낼 수가 있겠다. 추정. 우리가 보통 확률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니? 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우선 표준화를 해가지고 z를 만들죠. a에서 m을 빼고 표준 편차를 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확률이 구해지는데 이 추정은 거꾸로 할 거야. z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시작을 할 거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정석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는 보자.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아까 개똥이 얘기 이어서 한다. 개똥이가 자기네 반 학생들 30명 점수 다 조사했었지. 그리고 한 반에 한 명씩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각 반의 평균 점수들을 모았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맞아. 전체 평균은 70점이야.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게 아니야. 전체 평균은 65점 이상 75점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맞을 확률은 몇 %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건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범위. 어떤 값을 딱 찍는 게 아니야. 무당이 아니야. 우리는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세팅을 해야 되는 게. 막 표준화를 해가지고 확률이 몇 %다. 이거를 거꾸로 해서 그지? 스토리의 마지막 붙어서 설계를 해 나가는 거야. 내가 모평균을 추정을 할 건데 그게 맞을 확률을 95%로 하고 싶어. 실제로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통계 추정에서는 95%를 대부분 사용을 해.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 전체 평균을 내가 추정을 할 텐데 이 전체 평균이 맞을 확률이 95%인 걸로 세팅을 해서 추정을 할 거야. 그래서 이 95%를 신뢰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의아한 게 있어. 뭐냐면 기왕 추정을 할 거면 정확한 게 좋잖아. 그러니까 100%로 추정을 하지. 왜 95%야? 그거 남은 5% 채워버릴 수 없나?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추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인 신뢰도로서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키가 3m 이하이야. 키가 3m 이상 있어? 한 명이라도 있어? 없지. 100%잖아. 근데 현실성은 없지. 실제적으로 용도는 별로 좋지가 않잖아. 그래서 신뢰도는 100%보다는 95%로 세팅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가 95%다. 맞을 확률이 95%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구간을 한번 구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볼게. 자, 이거는 Z에서부터 시작을 해. (95%) 그러니까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면은 말이지 0에서 1.96까지의 확률을 한번 확인을 해볼래? 이게 바로 0.4750이라고 되어 있어. 0.4750. 그러면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하면은 4750의 곱빼기 2배니까 0.95가 나오죠. 그래서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95%. 여기서부터 세팅이 들어가. 자, 그럼 여기 이제 가운데 들어갈 게 Z인데 우리가 표본을 조사하는 이런 조사 과정에서 Z는 X바에서 M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Z가 된다. 이걸 배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을, 들어가게 되는 부분을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Z를 바꿔줄 거야. 자, 여기 들어있는 거는 Z를 다시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목표는 얘거든. M 전체 평균이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양변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일단 곱해줘. 그리고서 M을 놔두고서 이항하고 정리하고 해보다 보면은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때 확률이 0.95가 된다. 이렇게 식을 변형해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 말이야. 여기에서 바로 신뢰 구간이 만들어진 거다. 전체 평균이 뭐 이상 뭐 이하일 거다. 그 말이 맞을 확률은 95%다. 이렇게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앞으로 추정, 신뢰 구간 하게 되면은 이 식을 암기하고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거기서 이제 조금 신경을 써줄게. 여기 1.96이라는 값이 있죠? 이 1.96이라는 값은 0.95하고 연동이 되는 거다. 맞을 확률이 95%로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4750을 생각하게 되고 1.96을 사용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맞을 확률이 95%가 아닌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 99%로 해볼까? 99%. 그러면은 0에서 어디까지의 넓이가 4950이 되느냐? 그래야 곱하기 2를 하면 0.99가 되니까 2.58이 돼요. 그래서 이 추정이 맞을 확률이 0.99가 되게 하고 싶다면은 2.58이라는 값을 사용해주면 세팅 다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추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그 구조를 설명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 자, 이게 되겠어. 먼저 신뢰 구간. 전체 평균이 뭐 이상 뭐 이하이냐 이거를 추정하는 건데 X바에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하면 돼. 자, 그 중에서 이 K는 뭐하고 연결이 돼? 신뢰도, 맞을 확률을 몇 %로 하고 싶으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고, 시그마는 전체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근데 모표준 편차가 없으면은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됩니다. 모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는 같은 거다. N은 표본의 크기, X바는 표본 평균, 이런 값들을 대입해서 신뢰 구간을 값으로 얻어내면 돼. 자, 그 중에 이제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는 게 있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가 되겠다. 그래서 보통 신뢰 구간의 길이 L은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도가 크면은 맞을 확률이 크게 하고 싶어. 95%였는데 99%로. 그럼 범위는 더 넓어지겠지. 근데 범위가 더 넓다고 그래서 딱히 좋은 건 아니지.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것들을 이제 여기 있는 K, 신뢰도나 N,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서 조정을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변경하는 거는 조사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K, 신뢰도하고 표본의 크기는 조사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K와 N에 대해서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야. 그때는 신뢰 구간은 이런 식이다 암기를 하고 있고,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라면 그냥 2K 루트 n분의 시그마만 가지고서도 답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어.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보기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어느 농가에서 재배하는 고구마 중에서 1600개를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70g, 표본 표준 편차가 4g이야. 자, 여기까지 보면은 N, 표본의 크기가 1600이라는 사실. 고구마를 전부 조사한 게 아니야. 그 중에 1600개만 골라서 조사했잖아. 그러면 그때 나오는 평균은 표본 평균이라고 해야 돼. 170을. 그지? 그리고 그때 나온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인데 그냥 모 표준 편차나 똑같은 거라고 이해해라 그랬지. 그래서 1600은 N, 170은 X바, 4는 시그마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신뢰도 95%,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뜨면은 일단은 이걸 적어 놓고 봐. 그럼 우리가 숫자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고쳐보자. X반은 170, 루트 N, 루트 1600, 시그마는 4 이렇게 말이야. 그럼 루트 1600이면은 40이 되니까 10분의 K라고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도 되겠다. 여기도 170으로 하면 되지? 자, 그때 95%하고 99% 두 종류로 해보라 그랬는데 95%는 봐요. 0에서 1.96까지가 0.4750이 돼. 0에서 2.58까지가 0.4950이 돼. 여기 있는 1.96이나 2.58은 암기 대상은 아니다.
근데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4771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문제에서 주는 것처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외워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95%면은 4750, 1.96을 K에다가 대입하면 돼. 그래서 170 마이너스 10분의 1.96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럼 2.58, 이제 99%일 때는 4950, 2.58을 K에다가 대입하면 돼. 자, 그렇게 해서 보기 1번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식을 외워서 푸는 거야. 근데 무작정 외우면은 나중에 헷갈리잖아.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차분하게 여러 번 들어보고 나서, 이 문자에다는 이 값을 집어넣고 이 값을 집어넣는 거구나. 그거를 연습을 하게 되면은, 모평균의 추정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해.